안녕하세요. 개발자의 교양 한 스푼, 비디오 평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Git은 왜 만들어졌을까입니다. 요즘 개발 환경에서는 Git이 거의 필수잖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Git 나오기 전에는 대체 뭘로 버전 관리를 했을까? 물론 도구가 있긴 있었죠. 특히 한국에서는 2010년대 초반까지 SVN, 그러니까 서브 버전이라는 시스템이 꽤 널리 쓰였어요. 그럼 그 SVN은 어떤 방식이었고 또 어떤 점 때문에 결국 Git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 걸까요? 네, 그 SVN은요, 중앙 집중형 버전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개발 이력이나 파일 같은 걸 딱 하나의 중앙 서버 컴퓨터에다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중앙 서버 하나요? 네, 개념은 단순했는데 이게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중앙 서버에 하드디스크 고장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데이터가 확 날아가 버리면 모든 개발 이력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코드 변경 사항을 저장, 그러니까 커밋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하려면 반드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로 그 중앙 서버에 접속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이라든지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곳에서는 작업하기가 아주 까다로웠죠. 그러니까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셈이었군요. 서버 터지면 큰일 나고 오프라인 작업도 쉽지 않았다는 거네요. 특히 리눅스 커널처럼 막 전 세계 개발자들이 엄청 많이 참여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에는 이런 방식이 정말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럼 리눅스 커널 팀은 당시 어떤 도구를 썼나요? SVN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 팀은 SVN 대신에 빗키퍼라는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었어요. 이 빗키퍼는 SVN하고는 다르게 분산형 개념을 좀 도입해서 각 개발자 컴퓨터에도 독립적인 버전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했거든요. 오, 그건 좀 진보적이네요. 네, 이건 큰 진보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빗키퍼는 상업용 소프트웨어였고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은 클로즈드 소스였어요. 상용이었군요. 네.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큰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리눅스 커널 개발이 정작 비공개 상용 도구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약간 좀 그렇죠. 오픈소스인데. 그러다가 2005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리눅스 커널 개발에 참여하던 앤드류 트리객이라는 개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빗키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알아내려고 했다는 일종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시도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요? 네, 빗키퍼를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기술 유출로 느껴질 수 있는 좀 민감한 문제였겠죠. 결국 빗키퍼 쪽에서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에 제공하던 무료 라이센스를 회수하겠다고 선언해버려요. 헐, 오픈소스의 상징 같은 프로젝트가 상용도구 라이선스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네요. 정말 예상 못한 위기였겠습니다. 그럼 리눅스의 아버지, 리누스 토발즈는 이걸 보고 가만히 있었나요? 여기서 깃이 딱 하고 나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리누스 토발즈가 이 결정에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해요. 아니,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상용도구 정책 하나 바뀐 것 때문에 이렇게 휘청거리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럴 바엔 내가 직접 더 빠르고 더 뛰어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005년 4월 그 라이센스 회수 통보 받고 나서 불과 한 2주? 3주? 그 정도 만에 리누스 토발지가 직접 깃의 핵심적인 첫 버전을 후닥 개발해서 세상에 공개해버립니다. 네, 2, 3년 만에요? 와, 이건 진짜 영화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외부 압박이랑 그 분노가 엄청난 창조 에너지로 바뀐 거네요. 그렇게 번개처럼 탄생한 깃은 그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설계되었을까요? 기존 SVN이나 비트키퍼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을지 궁금한데요. 네, 깃은 처음부터 목표가 아주 명확했어요. 리누스 토발지는 SVN의 그 중앙 집중 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비트키퍼의 상용 의존성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핵심 원칙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완전한 분산형 구조. 그러니까 모든 개발자가 전체 프로젝트 히스토리를 자기 로컬 컴퓨터에 복제본으로 가지는 거예요. 각자 다 가지는 거군요. 네, 이걸로 SVN의 그 중앙 서버 의존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거죠. 둘째는 미친 듯이 빠른 속도.
리눅스 커널처럼 파일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에 엄청 중점을 뒀어요. 비트키퍼보다도 훨씬 빠르게 만들려고 했죠. 속도가 정말 중요했겠네요. 그런 프로젝트는. 그렇죠. 셋째는 데이터 무결성 보장. 모든 파일이랑 커밋 이력은 암호화 해시, 그러니까 체크성 같은 걸로 관리돼서 데이터가 중간에 위변조되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아, 안전하게요? 네. 마지막으로 실수 복구의 용이성. 개발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쉽게 되돌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작업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브랜치 기능 같은 걸 아주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아하. 들어보니까 깃은 단순히 SVM 불편하다, 비트키퍼 라이센스 문제다 이런 걸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네요. 분산 작업, 속도, 데이터 안정성, 그리고 유연성까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도구를 목표로 했던 거군요. 이건 그냥 도구가 아니라 오픈소스 생태계의 독립성을 지키고 더 나은 개발 방식을 추구하려는 어떤 철학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봐야겠네요. 요즘은 깃허브나 길랩 같은 플랫폼 통해서 깃을 정말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깃이 어떤 고민이랑 필요 속에서 태어났는지 알고 나면 우리가 매일 그냥 습관처럼 입력하는 git commit, git push 같은 명령어 하나하나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오픈소스 정신과 개발 효율성을 위한 그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니까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깃의 탄생이 그랬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마주한 여러 기술적, 환경적 도전들은 미래에 또 어떤 혁신적인 도구나 개발 문화를 탄생시키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발자의 교양 한 스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